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31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2020년 6월에 미준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요. 처음에 초기에는 한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영어 실력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황당한 말이죠.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20년 넘게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했던 모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다 영어로 돼 있었거든요. 따라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방송을 진행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제 제가 한국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20년 넘게 한국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음주 방송 얘기를 하다가 음주 운전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굉장한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살인 미수다, 충격적이다, 뭐 양심이 없다, 장난이냐, 뭐 이렇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반응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다 지워버렸죠. 이 부분은요, 제가 어떻게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는요, 술을 보통 펍이라는 곳에서 마십니다. 펍은요, 레스토랑 기능하고 바 기능을 이렇게 합쳐놓은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분식집 같기도 하고요, 선술집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그런데 펍에는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작은 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나서 거기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거든요. 한국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문화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대리운전 같은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와인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 맥주 한 잔을 곁들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외국에서 살면서 술 먹는 이제 버릇 같은 게 많이 변했고요. 이제는 저녁 식사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이 제가 항상 움직이면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만취해서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도 가끔씩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녁을 먹고 음주 단속에 걸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테스트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법에 접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에서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휴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방송을 임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7월 마지막 날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역시도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 이상 급락을 했고요. AVGO, 브로드컴도 4.46% 빠졌죠. 거기에 테슬라까지 4.08% 급락 추세를 보이면서 아마도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하루를 보내셨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건강한 자금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의 폭이 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 내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요,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통 뭐 리세션이라든지 굉장히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찾아오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해도 아직까지 투자자들은요,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시장에 넣어 놓으면서 순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테크주에서 주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소형주라든지 경기 순환주로 옮겨갈 뿐이지 아직까지 건강한 시장의 형세가 구축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시장폭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69.78%의 S&P 500의 500대 기업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고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무려 77.13%의 주식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 있는 미국 증시는요. 상승장이다.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0%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주로 지금 자금이 많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S&P 500은 0.50% 오히려 떨어졌죠. 테크주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크주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8% 급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좋지가 않았죠.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66,103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러셀 2000은 오히려 플러스죠. 0.35% 상승을 했고요. S&P 600은 더 좋았습니다. 0.60%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시장의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올라가는 순환이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9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세가 가장 좋았던 종목은 TNA고요. TNA는 러셀 2000을 추정하는 ETF인데 3배짜리 레버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1% 가까이 급등 추세를 보였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5%, IWM이 플러스 0.38, 제타가 0.33% 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모두 떨어졌는데요. 블루버드가 마이너스 0.47,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6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89, AMD가 마이너스 0.94, ITRI, 아이트론이 마이너스 2.1, 팔란티어 마이너스 2.62, APP, 앱러빈이 마이너스 2.63, 이멀전이 마이너스 3.13, TSMC 마이너스 3.42, 테슬라 마이너스 4.08, BITU,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마이너스 4.40, 브로드컴 마이너스 4.46, SMCI, 슈퍼마이크로가 마이너스 4.50,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58,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7% 넘게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요, 무려 5.12%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제 7% 빠졌을 때 많은 자금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줍줍 기회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식이 장 마감 이후에 5% 이상 다시 급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AMD의 어닝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미준 탑 19으로 새롭게 편입된 AMD가 어닝을 발표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어닝 소식을 들어보시죠. Advanced Micro Devices, 줄여서 우리가 AMD라고 부르는 기업은요, 화요일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자사의 AI 칩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AMD의 주가는 연장 거래에서 8%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시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요, 조정된 기준으로 논갭으로 69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예상치는 68센트였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58억 4천만 달러, 전망치는 57억 2천만 달러 했거든요. 따라서 빚을 기록했죠. 자, AMD는 이번 3분기에 약 67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월가의 전망치는 66억 1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93센트입니다. 따라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건강한 수치가 보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칩 제조업체는요, 갭 기준으로, 갭이라는 것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죠. 따라서 공식적인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순이익은 2,7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10배나 증가한 2억 6,500만 달러를 순이익으로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순이익이 10배나 올라갔죠.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동기에는 주당 2센트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당 16센트의 순이익을 보고했다. 자, 순이익 같은 경우는 10배 올라갔는데 EPS는 8배밖에 올라가지 않았죠. 그 이유는요, 그동안 주식의 개수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은요, AMD가 MI300X AI 칩을 통해서 오랜 라이벌인 엔비디아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데이터 센터 AI 사업에서 성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원한다.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한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올해 초 AMD는요, 올해 인공지능 칩 매출이 40억 달러, 즉 회사 전체 매출의 약 15%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힌 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서 굉장히 기쁜 뉴스가 있었는데요. AMD의 CEO인 리사 수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어닝콜에서 자사의 AI 칩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분기 동안 MI300 칩의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리사수는요, 그 결과 2024년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이 4월에 예상했던 40억 달러를 넘어서 45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10% 이상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AMD가 AI 수혜주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가가 다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투자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진짜로 이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AMD는 실적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MD는요,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AI GPU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15%나 증가한 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수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무려 115%, 2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7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다. 따라서 전망치는 27억 5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AI GPU 출하량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2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AMD는 아무래도 핵심 사업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아니죠. 노트북 그리고 서버용 중앙 프로세서 CPU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핵심 사업입니다.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PC 부분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나 급등을 했고요. 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14억 3천만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매출이 PC 부분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성장은 PC 시장이 팬데믹 이후 몇 년간의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AMD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PC인데 PC에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생각보다 따라가지 못했던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가지의 걱정을 모두 해소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게임 부분입니다. AMD는 게임 콘솔용 칩과 3D 그래픽용 GPU도 제조를 하거든요. 게임 부분에서 AMD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6억 4,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6억 7,6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2년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 인수한 산업 고객용 제품으로 구성된 임베디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8억 6,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월가의 예상치는 8억 5,6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월가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두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시 PC 매출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었는데 두 부분에서 강력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를 받쳐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본 AMD는 시장 마감 이후에 주가가 8%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 주가가 3% 가까이 급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AMD와 마찬가지로 어제 어닝 결과를 보고했고요. 어닝 결과가 호실적이었습니다. 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화요일 연장 거래에서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나은 수익과 매출을 지나쳐버리고 실망스러운 클라우드 실적에 집중하면서 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 안정이 돼서 마이너스 3%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요. 자, 따라서 수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의 실적은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경영진의 코멘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는 클라우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 4분기, 따라서 지난 분기를 회계연도로는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주당 순이익 EPS는 2.95를 발표했고요. 예상치는 2.93달러였습니다. 매출은 647.3억 달러, 근데 예상치는 643.9억 달러.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빚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성명에 따르면요. 6월 30일에 마감된 회계연도 4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220억 4천만 달러로요. 전년 동기 200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1분기, 9월 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9월 분기의 매출이 638억 달러에서 648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중간 범위 기준으로는 13.8%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애널리스트들은 65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다음 분기에 기대했었거든요. 따라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좋지 않은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이게 첫 번째 악재인 거죠. 가이던스에 따르면 영업비용 역시 152억 5천만 달러가 제시가 됐는데요. 이는 컨센서스인 161억 1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영업비용 역시도 일정 부분은 감소를 시킨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다음은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커다란 부분, 중요한 부분인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을 보시면요. 28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가 포함이 되고요. 윈도우즈 서버, 누앙스, 그리고 깁허브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총 매출은 약 19% 작년 대비 증가한 수치고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는 286억 8천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죠.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애저 부분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은 분기 동안 29%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작년 대비 31%의 성장을 애저에서 기대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수치는 2022년 이후에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항상 초과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이 바로 애저의 매출인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29% 성장 중에 8%포인트는요, AI 서비스에서 비롯됐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이 밝혔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나오는데요. 올해 AI 덕분에 점유율 상승이 가속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책임자인 에이미 후드에 따르면 애저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가용 용량보다 높다. 그 얘기는요.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애저의 AI 서비스 매출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병목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녀에 따르면요. 6월달 애저 성장률이 유럽 일부 지역에서 예상보다 약간 낮았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1분기 애저 매출이 28%에서 29% 사이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번 분기에 대한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던스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애널리스트들은 애저의 회계연도 1분기 매출 성장을 30.6%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 역시도 지금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회계연도 하반기에 더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미즈 후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2025년 상반기가 되면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애저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부분은 생각보다 성장이 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남아있는 두 개의 비즈니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말고도요, 두 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오피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링크드인을 포함하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은 20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는 작년 대비 11% 성장한 수치고 컨센서스인 201억 3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따라서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요. more personal computing입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 게임, 디바이스, 검색 광고가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인용 컴퓨팅 부분은요, 159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 실적은 작년 대비 성장률이 14%를 마크했고요. 컨센서스인 154억 9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more personal 컴퓨팅 부분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유는요, 견고해진 PC 시장의 덕분이다. 드디어 PC 시장이 바닥을 찍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바이스 제조업체에 대한 윈도우즈 라이선스 판매는 작년 대비 4% 증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기술산업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요, 회계년도 4분기 PC 출하량이 전분기에 0.9% 성장해서 이번에는 1.9% 전분기 대비 추가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게임 부분에서 괜찮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월에 완료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이후에 다양한 콘솔, PC, 모바일 디바이스를 포함해서 약 5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델라가 자랑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회계연도 4분기에 인터넷 연결 없이도 특정 모델을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는 AI 기능이 탑재된 서피스 PC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드웨어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하죠. 델, HP 등 기타 디바이스 제조업체도 자체적으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PC 시장이 이번에 인공지능 PC의 등장으로 굉장히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윈도우즈 실적도 그렇고 하드웨어 쪽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나델라는요, 5월 달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PC를 통한 창작의 진정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되찾아주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전성기는 PC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예전의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공지능 PC가 등장을 하면서 PC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공급의 병목 현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 어닝에 수혜를 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따라서 딜레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수혜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톰리가 등장하고요. 톰리는 언제나 긍정론자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긍정론자가 항상 승리하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톰리가요, 미국 증시의 급상승이 임박했다라는 단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펀드스트랏의 톰리가 눈길을 끄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이는 향후 시장에 좋은 소식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톰리는요, 수요일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공포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어닝 발표도 있고요. 메타라든지 마스터카드, 퀄컴, 암홀딩즈 이런 종목들이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 7월 31일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뉴욕 시간 기준으로 2시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시 반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톰리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FOMC 미팅 이후에 5회 정도의 시장 섹션에 걸쳐서 미국 증시는요, 4%에서 5% 사이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는 미국 증시라는 것은 S&P 500을 얘기하죠. 따라서 한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가 무려 4%에서 5%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형주가 있다. 소형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S&P 500 지수에 플러스 100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리스크온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온이라는 것은요, 리스크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험 자산에 투자 자금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스몰캡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요, 올해 초에 러셀 2000 지수가 2024년 1년 동안 50%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톱니는 투자자들이 이번 상승장에서만 소형주에 대해서 최소 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S&P 500은 4%에서 5%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러셀 2000은요 6%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몰캡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으로 몰리면서 7월 달에만 9.5% 상승한 것이 도움이 됐다. 지금 한 달 동안 10% 올라갔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한참 더 달려야 된다. 톱니에 따르면 2024년 1년 동안 무려 50%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이 시기를 소형주의 여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2024년 여름은 소형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S&P 500이 톱니가 예상하는 것처럼 5% 올라가게 되면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달 초에 세웠던 기록을 넘어선다. 따라서 톱니에 따르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CME 페드워치 도구에 따르면요 연준 펀드 선물은 7월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된 확률을 95% 이상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 내용에는요 금리 인하 소식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월이 아니고 9월 달이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신호를 주시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준 의장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 가능하다 뭐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주식시장은 신나게 달릴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없다 꿈꾸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FOMC 미팅이 오늘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 투자자들은요 뉴욕 시간으로 2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2시 반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정되어 있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좀 어려웠던 2024년 7월 한 달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8월 첫 번째 날에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